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과 함께 6일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라이브투데이와 뉴스 리뷰, 뉴스 프라임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주에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의 검사 출신 임명된 것과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고등 검사장들이 거듭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우선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루나란 가상화폐가 최근 갑자기 99% 폭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전 정부에서 집단 사표를 냈던 고등 검사장들이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순범 대구 고검장과 조재현 부산 고검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박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달 22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하며 김호수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총장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검찰 업무 공백을 우려해 반려했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뉴스 리뷰에서는 검사 출신인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 임명에 대하여 보도했는데요. 기자는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에이어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까지 동기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과 대통령 장모소송도 맡은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전했는데요.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점에서 검수완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학 박사인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보기 드문 학급파로 검찰 제도와 검찰청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형사수사법 전문가로도 꼽히는데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지난 20년간 추진된 사법개혁 논의기구의 검찰 대표로 빠짐없이 참여한 산 증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인호공 전 성남지청장이 임명되는데요. 검찰 역사상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에 이어 법무부 첫 여성 차관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1997년 성남지청에서 만난 25년 인연이자 한동훈 후보자와는 함께 중앙지검 차장으로 일했으며 법무부에서도 2차례 근무해 정책 업무에 밝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 법무부의 중심 정책 기조인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전문가, 법제처장과 정책 업무에 밝은 첫 여성 법무차관은 윤석열 인맥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후속 입법과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4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안 시행 이후엔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현재 맡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4개월 내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찰 인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검장들의 사표와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매우 중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의 수뇌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국은 그 영향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내용대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공정과 상식을 국민을 기준으로 들이대는 잣대이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이 법안이 어떠한 불편함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간단한 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들이 거듭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의 인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검찰 인사의 뉴스에서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법원은 1차적으로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도심 집회를 예고한 한 시민단체. 경찰은 행진하는 길이 집무실 100m 내에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는데요.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 별도의 공간으로 보고 시민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항고를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동일하다고 하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해석을 하게 되어 결론도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관저와 집무실을 분류해서 보고 있다는데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 조문체계를 보면 청사와 저택을 따로 나열해놨다면서 그런데 저택에 나열된 대통령에 대해서만 집무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지 않는 법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전사면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관저를 규정한 걸 예시라고 보면서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100m 이내 시위금지 규정을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된 집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우선 법원 판결의 취지와 함께 법조문을 간단하게 짚고 갈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본관 건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 기준으로 100m 내 5개 집회를 금지하면서 집무실도 집회가 금지되는 효과를 같이 누렸던 것인데요. 현재 예전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위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단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현행 조문의 해석을 통한 해결 외에 법 개정의 논의를 짚은 부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한국인이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루나라는 가상화폐가 최근 갑자기 99%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후퇴 우려가 겹치며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한국인이 만든 코인으로 루나와 테라는 한때 시가총액 기준 세계 가상화폐 상위 10위권에 들었지만 지금은 99% 이상 폭락하여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레스는 잠시 거래를 멈췄다가 재개했지만 날아간 시가총액이 무려 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루나 외에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10일 하루 증발한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통장 잔고 확인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 회사 권도영 대표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루나 사태는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착시 현상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진흥과 규제가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안이 번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와 테라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출금을 중단시켰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를 상장 폐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기에 테라와 루나의 폭락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거품론부터 폰지 사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던 유동성의 긴축이 발생하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에선 투매가 나타났는데요. 한번 불신이 싹 트면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고 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끝없는 추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나는 전 세계 사용자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업비트에서도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층, 특히 젊은 층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과 코인 투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멘트는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김미애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미애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청와대의 역사를 통해 청와대의 전면 개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떠들썩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청와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장의 푸른 기와가 얹어진 본관 앞에서 시민들이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관은 청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위용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는 조망에 놀란다고 합니다. 시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본관을 지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상춘제를 마주한다는데요. 같은 한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상춘제는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외국의 귀빈을 모시기 위해 1983년 청와대 안에 처음으로 지은 한옥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안에 처음 지은 한옥입니다. 상춘제를 지나 깊숙이 올라가면 대통령이 실제로 거주했던 관저가 나온다는데요. 기존 청와대 관람에서도 관저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이번 개방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인 본체와 손님을 맞는 공간인 별채, 넓은 마당을 갖고 있다는데요. 대통령의 사적 공간으로 그동안 청와대 관람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관람한 시민은 마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 같이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명당. 하지만 청와대 정문 인근에서 4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는 유옥희 할머니는 대통령 집무실이 임전되면서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합니다. 이 백반집은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의경들의 단골 식당이었다는데요. 할머니는 마치 가족과 이별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합니다. 없어진 것처럼 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처럼 대통령의 이웃이라는 자부심으로 추억을 간직한 시민들이 있는 반면 대통령의 이웃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인근 지역은 그동안 규제와 개발 제한에 묶여 있어야 했다는데요. 청와대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병문 할아버지는 그동안 청와대 인근 지역은 군정시대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며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으로 기록에 등장했다는데요. 하지만 1920년대 조선 총독부로 인해 청와대에 총독관저가 세워지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예 관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정부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의 관저 겸 직무 공간으로 사용하며 경무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무대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독재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현재 이름인 청와대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바꿉니다. 봄철마다 당시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정원을 개방해 시민들이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는데요. 하지만 1968년 김신조를 포함한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를 목표로 습격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왕산 등지까지 남북 대결로 발생한 사건이 이후 엄격한 통제 상황을 만들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청와대의 상징인 본관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완공됐다는데요. 이후 2년이 지나 구 본관으로 사용되던 총독관저는 완전히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본관을 건축할 당시 압도적인 위용과 규모의 아름다운 한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난제였다는데요. 청와대 설계에 참여한 이형재 씨는 목조와 철근을 같이 사용하며 우리 전통 건축의 요소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의의가 있다고 전합니다.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오히려 비서동과 멀리 떨어진 본관과 홀로 떨어진 기자실이 불통과 고립의 청와대라는 비판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구중 궁궐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다양한 노력과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청와대를 전면 개방했다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청와대의 건물 내부는 비공개인 상태라는데요. 앞서 시민들에 공개된 충북 청주시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는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이양한 이후 19년간 1,3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숙소로 쓰였던 청남대 본관은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역사의 한 장면을 마주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남대에서는 상징적인 공간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기념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기록화를 전시한 대통령 기념관을 신축하고 골프장으로 쓰였던 광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제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주 무대에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사 의미와 상징성을 일깨워줄 청와대의 새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청와대가 74년 만에 개방을 했는데 미애 학생은 이번 청와대 개방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네, 이번 개방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던 공간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대통령과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도심의 4대 고궁을 포함해 많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보존된 것처럼 청와대 또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상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되는 생각이네요. 자,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김미애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uturistic perspective. So the goal is to connect all of these, a lot of social proof with major projects like IBM, Hyperloop.
네, 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할 근거법이 빠르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국산 가상화폐 폭락 사태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 등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린 국산 가상화폐죠. 이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도대체 이제 테라와 루나가 뭔지 그러니까요. 복잡하다는 생각부터 예. 드실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 출신의 한국인 엔지니어 권도영 씨가 설립한 테라 폼랩스에서 발행한 이제 가상화폐입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이제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테라의 가격을 1달러에 연동되도록 이제 설계를 한 것인데 여기에 루나라는 이제 자매 코인을 발행해서 네. 이를 소각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균형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른바 이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서 뭐 세계 코인 시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예. 문제는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테라의 투자자들을 모았고 또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의 가치를 조절하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일종의 이제 다단계 같은 폰지 사기와 비슷한 시스템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긴축으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 암호화폐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루나의 가격마저 폭락하면서 가격 방어를 위한 알고리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네. 결국 권도영 대표도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테라의 부활 계획도 공개했지만 시장은 뭐 그다지 호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보여준 루나 사태가 자칫 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암호화폐의 위험성이 금융에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번 파장이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만에 하나 금융 시스템을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루나 사태가 예견된 참사나 다름없다면서 이들 암호화폐가 안정성 높은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면의 구조는 불안정한 언스테이블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상당수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과는 달리 예.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 코인인 루나를 통해서 소위 코인 돌려막기를 한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또 금융감독원도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자 예. 국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테라 폼레스에 하지만 뭐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나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정금융정보법, 이른바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업무에만 권한이 있고 암호화폐 거래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나 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을 이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주요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률 제정 추이라던가 또 중앙은행 등 글로벌 동향을 지켜보면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예. 내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루나가 일주일 사이에 99% 폭락하면서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사태를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은 없고 루나를 발행한 권도용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만 제도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 거래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가상화폐 규제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라면서 가상자산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검증하는 공공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새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신중을 좀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결제혁신 잠재력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거론될 뿐 쓸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민간의 투자나 거래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폭락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라던가 여러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 더욱더 허탈감이 드는 것입니다. 언론도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적 취재라던가 검증을 하지 못해 적극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되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게 된 이들 코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제 긍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투자를 부추긴 측면도 있었는데요. 예. 가상자산 투자의 실체와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가상시장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과 EU 등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제 루나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전성에 위험 요인이 있다면서 올해 중에 규제법을 제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런 사태가 한 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전파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랬군요.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맞춤형 규제를 도입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지난 3월에 통과시켰고 예. 유럽중앙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요건을 강화하고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외신들도 이제 코인판 리먼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이것이 유지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인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보도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드 연준이 너무 오래도록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방치한 것이 암호화폐 폭락의 일부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로 좀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제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이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서 예. 전체 시장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 역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국내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에 비교될 만큼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질적인 성장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언론의 보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요하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전망이나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일부 보도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의 다양한 관점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죠. 그래서 소위 묻지마 투자로 인식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수많은 갑론을박 속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도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변화할지 정부와 시장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보도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또 투자자들의 그릇된 이해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